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박미수 박사 TV 채널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알찬 정보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를 이기는 면역은 장, 근육, 혈관의 상부상조에서 나온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은 우리 몸 어느 한 부분의 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튼튼한 몸, 건강한 생활, 그리고 강한 건강실천이 함께 합쳐져 만들어지는 거대한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하모니를 이룰 때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3대 기관인 장, 근육, 혈관 건강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우리 면역을 좀 더 튼튼하고 강하게 만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면역력이 떨어졌어, 면역력이 불균형했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 근육, 혈관 등에 걸쳐 나타난 이 특징은 특히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긴 시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소위 롱 코비드 신드롬, 롱 코비드 증후군이 심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소화불량과 설사, 변비가 심하다. 평균 사람들에 비해서 근육이 부족하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소화불량과 설사, 변비 증상이 자주 교대로 나타납니다. 장염에 걸리거나 배앓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건강한 변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이 나쁜 사람은 곧바로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게 되죠. 장에서 처리되지 못한 독소가 혈관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장에서 만들어지는 면역세포 힘이 약해서 각종 간염과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을 혈관이 다 받아안게 됩니다. 근육이 줄거나 근육이 부실해지면 혈관과 장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더불어 혈관 건강이 나빠져서 만들어지는 각종 염증은 우리의 근육을 녹이고 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장두수 증후군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면역의 3대 요소인 장 건강, 혈관 건강, 근육 건강은 하나라도 부실하면 나머지가 타격받는 바늘과 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즉, 삼각편대를 이루어 건강과 면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요소는 영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은 먹는 것을 소화시키고, 혈관은 영양소를 나르고, 근육은 영양소를 통해 생성됩니다. 먹는 것이 바로 면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코로나 시대 면역을 지키는 핵심 영양 원칙은 잘 알고 계시다 믿습니다. 첫째, 새끼를 거르지 않고 골고루 적당량 먹으려고 노력한다. 둘째, 채소와 단백질 섭취를 잘하기 위해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한다. 셋째, 혈액순환과 노폐물 청소를 위해 하루 2리터의 물을 수시로 마신다. 이 세 가지 영양 원칙만 잘 지켜도 면역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건강이 심하게 나빠져 있거나 영양 섭취가 불균형한 사람들은 영양제 섭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는 상태를 고려하여 영양제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전부터 제게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미수 박사가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직접 복용하는 영양제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장 건강을 돕는 영양제인 유산균과 글루타민 영양제가 있습니다. 최근 개발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효과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적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면 유산균을 포함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말합니다. 즉, 장까지 도달해 유익균은 정식하고 유해균은 억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장에 70% 이상 존재하는 면역세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면역력 정지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균을 말합니다. 저는 유산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까지 잘 살아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미 형성된 장내 세균총과 잘 융화가 가능하고
정착 가능하여 균형 잡힌 장 세균 숲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제조기술, 유통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장에 유익한 우수한 균주가 다양하게 포함된 보장균 수가 높은 제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유산균을 고를 때 임상적으로 유익성을 인정받은 락토바시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스트레프토코커스 등의 12종의 유익한 균주들이 고른 비율로 적절히 배합되어 있으면서 투입균 수가 1000억 CFU 인증과 해조류의 코팅과 비슷한 젤 형태의 보호막 기술로 유산균이 위를 통과해 장에 도달하는 안전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유산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장점막이 약해져 있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 장누수 증후군 증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면역력까지 약해진 분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우리 장이 술, 각종 음식, 약물, 스트레스 등에 의해 자극되어서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장점막 세포의 치밀한 결합 조직을 약화시켜서 세균이나 독소가 쉽게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원래 촘촘하고 강력하게 방음막을 이루고 있는 장세포의 치밀 결합이 느슨해지고 그 틈 사이로 독소들이 쉽게 오가면서 알레르기 질환과 자가면역 질환은 물론이고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되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장누수증으로 인해 면역이 약해지신 분들은 소화효소제와 충분한 채소 섭취가 무척 중요한데요. 더불어 무너진 장점막을 복구하기에 글루타민을 섭취할 경우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루타민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로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주로 작용합니다. 특히 장의 육모, 장의 어떤 운동성을 담당하는 융틀이라고 그러죠. 육모의 주요한 영양 공급원으로 장의 원활한 운동에 관여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글루타민의 생산보다 소비가 많아져 글루타민 결핍이 되기 쉬운데 이때 장 점막이 위축되거나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억제되면서 장누수증후군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루타민을 보충하게 되면 장점막세포와 면역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여 장점막의 균열을 복구하며 치밀한 결합으로의 재생을 돕고 글루타치온의 전구체로서 장점막의 태아를 막고 장 속에 쌓인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더불어 질소 평형을 유지하고 성장인자, 구성인자로 작용하여 장세포 증식과 우리 몸의 근육 성장에도 도움을 주게 되죠. 해당 제품은 분말형 제품이기 때문에 물에 타서 유산균 섭취 시 음용하게 되면 그 속에 포함된 자일로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등의 프리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의 먹이로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죠. 더불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현대인의 나쁜 식습관 때문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불균형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최근 3세대 오메가3인 ITG 제품이 주목받는데요. ITG 공법으로 순도가 높고 생체 흡수율도 높아 효과가 뛰어납니다. 오메가3 제품을 고를 때는 함량은 식약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함량보다는 ITG를 확인하는 것이 똑똑한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함께 양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 섭취가 중요한데요.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일일 권장량 이상의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칼슘과 칼슘을 서로 연결하는 콜라겐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또 단백질은 세포 조직과 근육을 형성하고 항체, 호르몬, 효소를 만들어서 면역 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8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한두 가지 아미노산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콩이나 두부, 곡류, 버섯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고기에는 없는 미네랄, 섬유소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역시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 동물성 단백질만 계속 먹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지방까지 섭취하기 쉽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정 비율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일 공장량은 자신의 몸무게에서 K만 제거하면 됩니다. 자기 몸무게가 60kg이라면 60g을 먹으면 되죠. 대략 절반 정도는 고기에서, 나머지는 다른 음식 통해서 섭취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 시 동반되는 지방 섭취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의 거꾸로 식사 순서를 지켜 채소가 단백질을 보완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저는 근육 건강에 의한 단백질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타민 B 제품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육을 원활히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면역을 지키는 3대 신체 기관인 장, 혈관, 근육의 건강을 지키는 영양원칙과 이를 돕기 위해 제가 직접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